안녕하십니까. 크래프트 테크노스 김영식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저희 이제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인데요. 저희도 사실 아직 해외 진출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막 하려고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ETF 상품이나 이런 부분 상장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시도했던 것들이나 그리고 국내에서 어떻게 또 글로벌 쪽으로 이제 보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요건 좀 기술적인 얘기를 좀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랑 약간 다른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B2C 채널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주로 이제 B2B로 은행권이나 증권사 같은데 저희 로보 어드바이저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는 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사실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총 5개, 그리고 향후는 한 7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의 국내 은행들이 저희의 AI 솔루션을 사용해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게 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어떤 사업을 설계를 할 때 저희 그 당시에 저희 생각으로는 어떤 앱이나 이런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자산 관리를 맡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잘할 수 있는 영역인지도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점차 늦어졌고, 또 저희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브랜드나 아니면은 어떤 고객에 대한 어떤 그 확보 능력이나 마케팅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 저희 브랜드가 정립되고 시작을 해야겠다고 사실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제 B2B 쪽에 어떤 AI 솔루션 공급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게 됐는데, 사실 어떤 금융, 특히 이제 자산관리업에서 그 AI를 적용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상당히 이제 관련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첫 슬라이드에서 저기 왼쪽에 보시면은 사실 AI, 특히 이제 딥러닝 기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컴퓨터 비전이나 여러 가지 NLP라든지 사실 상당히 잘 정제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행이 되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기술입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처음에 이제 AI가 도입이 됐을 때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놀랐던 게 고양이랑 개를 구별한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존의 어떤 성과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떤 신경망 기술이 사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장되고 조금 암흑기가 상당히 있었던 기술이었는데, 이제 잘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신경망이 어떤 묘사할 수 있는 어떤 관계들이 굉장히 강력하구나, 그리고 풍부하구나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고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사실 금융 데이터를 본다고 하면은 사실 상당히 다릅니다, 상황이. 예를 들어서 고양이 개를 학습시킬 때 보면은 고양이 개 사진은 상당히 쉽게 구할 수가 있죠. 100만 장, 1000만 장 구하는 건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퀄리티가 사실 유지가 됩니다. 사실 개나 고양이의 얼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한 수십만 년 정도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사실 과거에도.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해도 거의 비슷한데, 금융시장 데이터는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AI ETF나 어떤 AI 펀드에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봤을 때, 물론 어떤 칼럼 수는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들어오는 데이터의 종류들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시계열로 보면은 예를 들어 하루에 어떤 종가 데이터를 쓴다고 하면은 1년에 250개밖에 없습니다. 250일 영업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10년 동안 한다고 해도 2,500개의 어떤 로우밖에 확보를 할 수가 없고요. 또 더 문제는 이게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사실 고양이 개는 사실 얼굴이 안 바뀌지만 이 금융시장 굉장히 빨리 바뀌죠. 그러니까 데이터도 작은데 또 빨리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AI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사실 회사의 역량을 계속 집중시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들이 많이 이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공급을 하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레퍼런스를 만들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한 부분들인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저희 웹사이트나 유튜브에서 많이 지금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데이터만 갖고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의 노이즈도 굉장히 많고, 데이터 안에 어떤 이 길이도 워낙 짧고, 어떤 또 참조에 대한 칼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한정된 사이즈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최대한 이걸 뽑아낼 거냐, 이런 부분의 어떤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는 것들이 뭐 이거는 이제 저희 사업 모델이고요. 이제 뒤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의 어떤 자사운용 프로세스는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어떤 그림입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커스터머한테 가기 전에 사실 어떤 파이낸셜 프로덕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프로덕트를 뭐 PB분이나 세일즈를 통해서 팔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잘할 수 있을 거냐? 사실은 저희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사실 굉장히 못하는 회사입니다. 뭐 해본 경험도 많지 않고, 사실 또 디스트리뷰션이나 이런 세일즈에 대한 부분들은 또 자본에 대한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중했던 거는 프로덕트를 현재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이 프로세스를 AI로 개선을 해보자라는 쪽에 사실 상당히 집중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선택이 저희가 이제 글로벌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부터 글로벌을 노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글로벌로 갈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라고 지금은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의 뭐 주제가 이제 저희가 맡은 주제가 이제 글로벌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은행에 공급을 하는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별로 저희가 뭐 5개, 6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연간 매출이 뭐 수십억까지는 이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매년 이제 저희가 엔진 사용료를 받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스텝을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뭐 수십억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제 그럼 수백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답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그럼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을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또 B2C 채널을 만들고 비대면을 통해서 영업을 해서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또 거기서 이제 운용 보수를 받아야 되나? 사실 그런 모델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제너럴한 모델이죠. 그리고 뭐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의 어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왔던 어떤 경로 자체가 그걸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고, 또 여전히 저는 이제 그런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사치제입니다. 투자는 꼭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뭐 밥은 먹어야 되고 다 하지만 사실 투자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신뢰 기반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떤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잘 흡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사실 그림이 잘 안 그려졌습니다. 저는 이제 당시에, 뭐 지금도 사실 그 부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 못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집중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 파이낸셜 프로덕트를 만드는 어떤 프로세스에서 AI를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뭐가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는 그림은 이 다음 페이지랑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페이지에서 사람이 사실 지금 어떤 펀드 운용이나 아니면 뭐 액티브 펀드라고 예를 들면은 이거를 만들 때 어떤 식의 프로세스 이루어지냐면, 아니면 퀀트 펀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게 뭐 스트래티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애널리스트가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운용하시는 운용력의 뭐 경험으로서 나오는 감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퀀트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결국은 스트래티지가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결국 또 익스큐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운용사나 연금 같은 데서는 결국 증권사 익스큐션 주시고, 그 증권사에 계시는 딜러분들 아니면 트레이더분들이 익스큐션 하는 시스템으로 이게 어떤 금융 상품들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이제 최종적으로 커스터머한테 가는 구조인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판매만 봤을 땐 PB 세일즈겠죠. 그리고 이제 세일즈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강해야지 최종 커스터머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프로덕트는 사실 그 어떤 매뉴팩처링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영역들은 사실 매뉴팩처링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낸셜 프로덕트를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프로세스인데, 이거를 그러면은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더 싸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사실 고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시도들이 아직까지 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익스큐션의 어떤 크래프트 X라는 솔루션을 뭐 개발을 했고,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스트래티지도 약간 이제 신경망 기반의 어떤 AI 기술을 가지고, 사실 뭐 앞서 연사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이 사실 능사는 아닙니다. 수익률보다도 사실 어떤 포트폴리오나 컨셉이 상품을 나왔을 때, 그러면 이거를 최적으로 잘 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내는데도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딥러닝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그 관계를 바로 추출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리서처들이 찾는 거랑은 사실 굉장히 훨씬 더 큰 생산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모델을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어떤 큰 시장을 보면 액티브 시장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ETF만 봐도 패시브 시장이 굉장히 커져 있고 액티브 시장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알파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정보 유통 속도도 너무 빨라지고, 또 좀 하려고 하면은 금방 이제 독재에서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그 알파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 월드 퀀트나 여러 굉장히 큰 회사들이 거기는 가보면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이 알파만 찾고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이제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이. 근데 그런 회사를 상대로 저희가 액티브 운용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뭐 하나 찾으면 이제 금방 또 저희보다 더 빨리 찾는 거죠. 사실 저희가 설령 찾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그리고 돈도 훨씬 크고 그래서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액티브 운용을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으려면은 사실은 퀄리티도 중요한데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데이터 기반 데이터를 계속 이제 피딩을 해주면서 거기서 학습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따라가는 부분에서 알파가 조금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겠지만 큰 어떤 로우 레이턴시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그런 구조를 누가 잘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싸고 많은 알파들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느냐에 저는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과거에는 이제 PB 세일즈에 어떻게 보면 대응되는 AI 로봇 어드바이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의 사실 대부분의 역량은 이 산하의 이제 파이낸셜 프로덕트를 AI 기술로 빠르게 생산성 높게 만드는 어떤 기술들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글로벌을 처음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결국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세일즈 쪽 아니면 AI 로봇 어드바이저리를 가지고 해외를 진출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미국에 저희가 예를 들어 저희 브랜드를 가지고 아마 그냥 바로 묻힐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회사 운영 자체가 이제 문화 신뢰에 굉장히 많은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가끔 웹사이트 통해서 뭐 제3국에서 굉장히 좋은 전략을 만들었는데 니네가 한번 써봐라 이런 메일이 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이나 뉴욕을 가면 딱 그런 상황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그런 시도를 해봤지만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았고, 결국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마지막 말단의 서비스라든지 어떤 그런 브랜딩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분 사실 굉장히 뚫고 들어가기가 워낙 어렵고 또 보수적이고요. 또 금융시장의 역사 자체가 뭐 미국, 한국은 사실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보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근데 어떤 제조에 대한 거라면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제조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뉴욕에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ETF는 물론 ETF도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아이시아즈나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브랜드가 좀 덜 필요한 일종의 요소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산 뭐 최종의 어떤 뮤추얼 펀드나 어떤 금융 상품이 요리라고 한다면 ETF는 약간 그거에 대한 재료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재료면 물론 이제 재료도 원산지를 보시지만은 신선하면 어쨌거나 좀 될 수 있겠죠. 요리보다는 훨씬.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 태동하는 어떤 시장이 이제 ETF 시장에서도 액티브에서도 AI ETF입니다. AI ETF가 AI가 잘해서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액티브 운용 시장의 자체가 거의 소멸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더 이상 예전같이 비싼 비용을 써서 펀드 매니저를 고용을 해서 하기에는 너무 이제 BP가 안 맞는 이제 상황이 지금도 이제 서서히 오고 있고, 과거에 이제 향후에는 더 그럴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을 빨리 AI를 통해서 뭐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싸게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글로벌 ETF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6천조, 7천조에 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국내에서 ETF를 하는 부분은 사실 거의 뭐 이 시장 규모 차이도 굉장히 크고, 어차피 ETF 자산 요소 기술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사실 국내 로보 어드바이저라든지 다른 이제 AI 금융 상품들 저희가 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하나의 채널이죠. 저희가 이제 저희 ETF를 운용할 수 있는 또 채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마중물 삼아서 사실은 이제 글로벌 그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실제로 아웃퍼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진출을 이제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어떤 AI ETF를 상장할 때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내겠습니다 하면은 내주질 않습니다. 그 SEC의 어떤 심사는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레퍼런스입니다. 결국은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인데, 사실 AI ETF 이제 막 나온 시장인데 어떻게 상장을 할 거냐,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처음 어떤 이 카테고리가 생겼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이제 국내 이제 저희 이제 주주기도 한 어떤 금융사랑 합작으로 사실 캐나다 시장에서 먼저 AI ETF를 먼저 냈었습니다. 캐나다 시장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훨씬 더 덜했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일종의
뉴욕의 테스트베드가 캐나다 토론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론토에서 ETF 상장을 했었고, 사실 AI ETF 뉴욕에서 이제 허가를 받을 때는 SEC 허가를 받을 때는 그런 어떤 레퍼런스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이 좌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제 저희 브랜드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ETF 두 종을 상장을 했던 어떤 화면이고요. 이제 뉴욕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역사도 있고 굉장히 이런 그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할 때 뭐 벨 세레모니도 있지만은 어떤 이 내부의 어떤 뉴욕 객장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저희 회사나 그 티커로 다 도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종의 홍보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국내에서는 사실 거의 저희 ETF 뉴스를 찾아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뭐 냈다 뭐 이 정도 뉴스만 있는데 어떤 이 ETF에 대한 뉴스 자체는 사실 해외 쪽에서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미국 쪽이나 특히 중국 쪽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이런 엔지니어링 베이스의 금융 상품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습니다. 국내에 비해서는. 그리고 그쪽에 이제 패시브, 뭐 국내도 마찬가지인데 패시브 시장이 워낙 커졌고 이제 액티브는 거의 이제 헤지펀드 이쪽으로 다 빠졌어요. 그리고 헤지펀드 쪽도 예전같이 이제 알파를 잘 이제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알파가 다소 작더라도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알파를 가져오더라도 좀 더 이제 기계적으로 자동화된 어떤 알파를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안 왔던 시장이죠. 지금 이제 막 나왔던 시장이고 저희도 그렇고 뭐 미국의 대형사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시작하는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 보이고요.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가 스파이라는 ETF입니다. 아까 이제 뭐 파운트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스파이라는 ETF는 AUM이 300조입니다. 300조고 하루에 20조가 거래가 되는 S&P 500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ETF예요. 보수도 9bp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0.1%가 채 안 됩니다. 근데 AUM이 300조이기 때문에 연보수가 3천억이에요. 0.09%만 받아도. 그리고 근데 그럼 얘가 왜 이렇게 잘 됐느냐? 이제 S&P 500을 추종하는 ETF는 굉장히 많아요. 뭐 IB도 있고 블랙락에. 근데 이제 SPDR 브랜드에 그러니까 거기 스테이트라는 운용사인데 거기서 이제 낸 ETF가 스파인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제일 먼저 나왔어요. 제일 먼저 나왔고 그냥 다 이제 S&P 500 추종하려면 스파이를 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심지어 보수가 더 싼 게 나오면 글로 가야 되는데 보수가 더 싸도 안 갑니다. 대부분 스파이가 지금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AI ETF는 굉장히 니치 마켓인데 물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마켓이긴 하지만은 그쪽에서 저희가 상당히 그래도 최소한 같은 출발선으로 브랜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좀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덜 되는 영역입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상장까지도 허가가 됐고요. 사실 뭐 문화적인 장벽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그걸 통과하기가 사실 다 반영이 돼서 사실 쉽지가 않은데 사실 ETF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글로벌을 할 때 무조건 글로벌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글로벌화 될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내부에서만 해야 되는 아이템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이 경로로 봤을 때 약간 그쪽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됐던 어떤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국내에 도움이 많이 있었죠. 저희가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도 그렇고 다른 AI 금융 상품도 결국은 그런 게 다 레퍼런스가 돼서 이제 진출할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국내도 규제가 풀렸습니다. 최근에 국내도 어떤 운용사랑 어떤 협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운용 기능이나 익스큐션 기능을 이제 위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핀타크 회사. 근데 저희가 AI ETF를 상장할 때는 안 됐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화이트 레이블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저희가 가지고 운용도 저희가 하지만 실제 오퍼레이션이나 최종 책임을 만 져주는 운용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일종의 대행사 같은 개념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상장을 하게 됐고요. 실제 이제 결과가 사실 제일 중요할 텐데 뭐 결과가 이제 계속 바뀌고 있지만 이제 9월 3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다행히 아직까지는 다 한 2% 포인트 정도는 아웃퍼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ETF가 보수가 비쌉니다. 액티브 ETF들이 미국에서 대략 1% 정도의 보수를 받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0.75% 정도 보수를 받는데 뭐 ETF는 아시다시피 보수 차감의 기준으로 기준가가 나옵니다. 나버에서 이제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 차감 후에도 스파이 기준으로 봐도 스파이랑 코릴레이션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습니다. 95% 이상이고요. 사실상 대체제입니다, 거의. 근데 성과는 조금 더 좋죠. 장기적으로 이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스파이 수요에 저희가 노리는 거는 뭐 다 가져올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은 정말 그래도 개 중에는 패시브만 하시겠지만 조금 그래도 알파를 추가하고 싶은 거는 뭐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이 움직이지만 조금 잘한다. 그래서 막 1%만 와도 사실 저희는 300조에서 1%면 3조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보수로만 따도 연간 200억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실 시나리오를 노리고 있는 거고 저희도 이제 계속 이제 뭐 꼭 스파이뿐만 아니라 스파이는 사실 제일 대표적인 지수고 가장 큰 지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진검승부를 한 겁니다. 이 스파이 상대로 한번 아웃퍼폼 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향후 증명이 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희도 굉장히 큰 도전을 한 거고 굉장히 이제 전공법은 사실 이제 들어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테마 ETF나 이런 부분 하면은 수익률에 대한 부분에서는 부담이 없어요. 별로 그 테마만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실제 AI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레코드를 이제 줘도 그걸 믿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런 공식적인 기준가가 이제 찍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글로벌 레벨에서 정확하게 한번 이제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됐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다행히 뭐 경쟁 ETF들보다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블랙락의 DYNF, 그 다음에 뭐 FCTR 이런 부분보다도 대략 뭐 1.5% 이상씩 지금 저희 제일 위쪽에 두 개가 저희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괜찮습니다. 뭐 오늘도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이 저희가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물론 안 될 수 있겠죠. 안 되면 이제 계속적으로 또 저희도 보완을 하고 또 다른 ETF 라인업을 계속 내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해외 진출을 계속적으로 이제 노리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스큐션 쪽은 뭐 트레이딩 부분도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뭐 실제 현역 딜러분들 모셔갖고 한번 대회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AI가 상당히 이제 잘했다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환 쪽이나 프로큐어먼트에서 조달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뭐 항공사에서 원유를 조달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스케줄링하는 부분에도 거의 유사합니다. 내용은 최종 어떤 총량이 정해져 있고, 주식도 익스큐션은 뭐 오늘 삼성전자 100만 주 오늘 하루에 사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쪼갤 거냐의 문제고요. 프로큐어먼트도 내가 한 달 동안 원유를 뭐 300만 배럴 사야 되는데 오늘 얼마 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결국은 선물 거래나 아니면은 해칭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AI가 상당히 잘하는 영역 중에 하나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